일단은 원방을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는 빼놓고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원방부터 이제 보시죠. 첫 페이지. 일단은 원의 방정식. 일단 내가 지금 프린트해 준 것 자체가 이게 일부러 내가 지금 이걸 한 거거든. 보시면 저기 되게 많아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라는 게 뭐냐면 해설이 그만큼 잘 돼 있다라는 뜻이야. 해설이 잘 돼 있다는 거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오늘 수업 듣고 집에서 이거 보시면서 특히 보시면 밑에 이제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정리를 좀 따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의 방정식에 거기 써져 있는 거 첫 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지. 원의 정의라고 되어 있지. 원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 한 평면 위에 한 정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정의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너의 정의 자체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돼. 점들의 모임이시다. 자취라는 말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점들의 모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볼게. 한 정점. 이 정점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정해진 점인 거야. 어떤 정해진 점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같은 거리의 존재를 하고 있대.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평면 위에 어떤 한 정해진 점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자리라고 해볼게. 이렇게 거리가 이만큼 있을 수도 있는데 평면이다 보니까 직선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한 점들을 갖다 싸그리 모으면 하나의 뭐가 되겠다는 얘기냐면 원이 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거를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줄게. 자, 그림을 좀 이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으실 거고요. 어떤 원에 한 정해진 점이 하나 있을 거다. 근데 이 정해진 점이라는 게 결국은 너희들의 눈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원의 뭐에 해당한 애가 돼? 원의 중심에 해당한 애가 되겠지. 그러니 이 정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중심이 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한 점으로까지, 어떤 한 지점으로까지의 거리를 탁 쟀는데 그 거리는 어느 방향으로 뻗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그 거리는 모두 다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은 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런 같은 거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렇지, 반지름이 되겠지. 얘는 반지름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R이다. 요만큼이 R이다. 이렇게 반지름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떠한 정점이 존재하는데 그 정점이 뭔지 모르니까 그 정점을 내가 A, B라고 해보자. 정점을 A, B라고 하고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내가 X, Y라고 해서 이 X, Y와 A, B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볼 거야. 이 점들과 한 정점 사이에 관계식을 세울 건데 어떠한 관계식이 세워질 수밖에 없냐면 어느 점이 되든지 간에 거리가 뭐로서 일정해져? R로서 일정해진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쓸 거야.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썼냐면 x1, y1 자, x2, y2라고 했을 때 내가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하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3분 AB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자,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건 점과 점 사이 건데 결국은 뭐야? 두 점 사이의 차이의 제곱,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용해서
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요 관계를 이용해서 너 두 점 사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관계를 보면 x에서 a를 뺀 것을 제곱하시고요. 플러스 y에서 b를 뺀 것을 갖다가 제곱한 다음에 뭐를 탁 씌워줘? 루트를 딱 씌워주게 되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된 거지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뭘로써 일정해져? r로써 일정해지는데 자, 요 상태가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시켜. 양변 제곱을 해보자. 양변을 딱 제곱시켜주면 요 식 자체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식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뭐 그냥 단순한 논리긴 한데 되게 단순한 논리야.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언제나 성립해. 그렇지?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언제나 성립하지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지. 왜? 제곱근의 관계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일로 갈 수는 없지만 얘가 일로 가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 그 밑에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뭐일 거야?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 한 번만 읽어볼게. 좌표 평면 위에서 중심이 점 C, A, B. 지금 여기가 중심이라고 되어 있고 점 C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A, B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위의 임의의 점을 P. 자, 여기가 이제 P.X, Y라고 했을 때 선분 PC의 길이가 R이다. 여기 선분 PC의 길이 R인 거 만들었지? 만들었고 양변 제곱해서 다음 식과 같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원의 중심이 어디인 상태를 볼 거냐면 원점인 상태를 생각해 보자. 그럼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0,0이 되겠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A라고 하는 애가 0인 거고 B라고 하는 애가 0이 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그냥 r제곱이라는 식으로 딱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요걸 가지고 뭐라고 읽냐면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읽어요. 그럼 해석 자체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에 도형의 이동까지는 할 거잖아. 도형의 이동까지는 할 건데 이 원의 중심이 0,0인 거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이렇게 써도 돼. 얘가 평행 이동이 됐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지금 완전히 기초적인 상황의 결론은 원의 방정식은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의 중심. 원의 중심.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반지름의 길이. 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방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든지 간에 원방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원방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무조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부터 찾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또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도 해요. 이름을 표준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되시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다야 원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다야. 그 추후에 나오는 상황들은 그 경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 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고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지. 근데 내가 이걸 전개해 볼게. 2차식이니까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전개를 탁 시켰다 보자. 자, 전개를 시키게 되면 전개된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ax가 나오시고 마이너스 2by가 나와. 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하나 나오실 거고 여기서 r제곱이라는 부분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r제곱이 0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게 지저분해. 식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한 것 뿐이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거를 내가 좀 보기 편하게 라지 a로 치환을 하고요.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거를 좀 보기 편하게 b라고 치환을 하고요.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부분은 라지 c라고 치환을 해서 그냥 쓴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라지 a의 x
그다음 라지 B에 y 플러스 라지 C는 0이라고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일반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원방에서 일반형이라 얘기를 하고 자 당연히 일반형의 형태를 보자. 이제 식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하면서 가볼게. 자 여기 앞에 지금 개수 딸린 거 있니 없니? 최고차항에 개수 딸린 거 있어 없어? 개수 딸린 거 없지? y도 딸린 거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있어? 없지. 여기도 없지. 자 여기 보자. x제곱 최고차항 계수에 뭐가 딸린 거 있어 없어? y도 마찬가지로 없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얼마라는 얘기야? 1.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 자 원방을 갖다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 2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뭐로 생각해도 괜찮다? 1. 이것을 우리가 뭐로 생각해도 괜찮다고요? 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자 그럼 너희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일반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다 나와요. 이 부분이 딱 나오는데 거기 중간쯤 보면은 거기 해설 부분 볼래? 거기 화살표 돼 있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 y 항이 없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그 부분 쭉 밑줄 쳐놔. 그러니까 내가 원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내가 딱 식을 쳐다봤을 때 이게 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식의 구조를 보고서 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식을 딱 봤는데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개수가 같아. 근데 x, y에 항이 없어.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구별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형인데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일반형 형태를 볼래? 일반 형태로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 식에서 원의 중심을 찾는 게 편해 불편해? 좀 불편하지. 일반형 상태에서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만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원의 중심을 찾기가 편하겠죠. 그럼 이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x에 대한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오고 y에 대한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와. 때문에 결국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겠다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겠다는 얘기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잘 들어요. 요것조차도 귀찮아요. 원의 중심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도 귀찮아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 보기 그 385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 거기에 지금 요렇게 돼 있을 거야. 보기 3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다음 방정식으로 나타내지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2번 문제 하나 볼게. 2번. 그래서 2번에 보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일단 고쳐보자. 일단 고쳐볼게. 어떻게 고칠 거냐면 x제곱에 더하기 2x 일단 x는 x끼리 묶으시고 y제곱에 마이너스 4y라고 y는 y끼리 정리돼. 그리고 항을 이항시켜. 상수항 부분을 이항시키면 여기가 4가 되지.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얼마를 더할 수밖에 없어? 1을 하나 더하시고 여기는 얼마를 더해? 4를 하나 더할 수밖에 없지. 그럼 내 마음대로 얼마를 더해 놓은 상태가 돼? 5를 더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여기는 5를 양변에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 해볼게. 그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되시고요. 여기 있는 거 인수분해 하시면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9라고 하는 식이 되면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중심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중심을 볼 때는 얘가 0인 순간이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놓고 얘가 0이 되는 x값. 됐니? 얘가 0이 되는 y값. 을 갖다가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반지름은 얼마짜리가 돼? 너의 제곱근이 된다. 근데 양의 제곱근이다. 도형이니까 양의 제곱근으로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자, 잘 들어봐.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어때? 귀찮아.
그러면 내가 딱 요 식만 보고 바로 중심을 찾고 싶어. 근데 이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니들이 했거든. 너에 대해서 뭘 했어? 절반의 제곱의 형태가 여기 들어가지. 그럼 절반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야? 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애 1이지. 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야? 부호까지 같이 봐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절반을 땡겨요. 자, 1차 계수에서 절반을 만들어. 그리고 부호를 바꿔. 이해돼? 1차 계수에서 부호를 바꿔. 1차 계수의 절반의 부호를 바꿔. 이해됐니? 현우 이해됐어? 자, 다시 1차 계수 절반의 부호 바꾸고 1차 계수 절반의 부호를 바꾸면 각각의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그럼 반지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자, 반지름 볼 때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는 숫자가 4 더하기 5였어. 근데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게. 여기서 5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1이랑 4가 더해져서 5가 된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반지름 절반, 다시 이 1차 계수의 절반한 녀석의 제곱이 들어간 거지. 절반한 녀석의 제곱이 들어간 거지.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를 갖다 제곱해. 얼마야? 1. 너를 갖다 제곱해. 얼마야? 4. 그걸 더해. 거기서 뭐를 뺄 거냐면 상수항 부분을 빼. 상수항 부분을 뺀다는 얘기는 얘를 어차피 이쪽을 이용하면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항시키면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상수항 부분을 빼주게 되면 딱 반지름의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 여기 좀 문제 좀 지우고 1번 문제 다시 볼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1번 보죠. 아, 왼쪽이지, 왼쪽. 자, 왼쪽에 있는 1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 x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7이 0이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 찾을 거야. 원의 중심을 찾을 건데 중심의 좌표가 지금 현재 1차 계속 얼마? 마이너스 6이지. 절반하면 부호 바꿔서 y는 계수가 있어 없어? 계수가 없으니까 뭐라 쓰면 돼? 0. 그럼 반지름의 제곱을 일단 찾아보죠. 반지름 제곱은 이걸 뭐 하면 된다고요? 얘를 제곱하라고. 그러면 9가 되지. 제곱했으니까 0이야. 그 다음 뭐를 빼라 그랬어? 상수항 부분을 빼주는 거야. 부호까지 같이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16짜리가 되시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4짜리가 되겠죠. 이해돼? 자,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주는 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잘 봐봐. 이거 지울게. 여기 지우고 여기도 좀 지워버릴게요. 여기까지만 싹 지워놓고 이 부분만 보세요. 얘도 딱 지워버릴게요. 그럼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일반적인 형태인 거지. 일반형 형태인 거야. 그럼 내가 너를 갖다 딱 봤는데 중심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절반. 마이너스 1이지? 부호 바꾸니까 A. 절반. 마이너스 B가 되지? 부호 바꾸니까 B. 됐니? 자, 그 다음에 내가 뭐하라 했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빼라 그랬지. 뭐를? 상수항 부분. 이걸 빼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 R제곱만 튀어나올 거야. 근데 잘 들어봐요. 얘가 여기에서 이거를 제곱하고요.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어떠한 지금 상수항 부분을 갖다 딱 뺄 거야. 그럼 보자. 이건 정해진 숫자, 이것도 정해진 숫자, 이것도 정해진 숫자. 그런데 제곱에 더하기 빼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너는 뭐 하는 숫자가 돼? 만들어진 숫자. 자, 그럼 이 만들어진 숫자는 0일지,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이해돼? 아니 만들어졌잖아. 아,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얘가 2가 됐어. 근데 얘가 5가 되면 어떡해? 그거 음수 아니야? 아니 제곱했어. 제곱했더니 1이야. 제곱했더니 2가 됐대. 근데 상수항 부분을 봤더니 5인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아니 예를 들어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도 있잖아요. 숫자 다 완전히 보여줄게.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고요. 절반의 제곱, 얘가 절반에서 부호 바꾼 게 얘가 나와 1이나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자, 플러스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의 y가 됐고요. 마이너스 5예요. 플러스 5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절반의 부호 바꿔봐요. 아, 절반이 여기 플러스 2로 만들어볼게. 계산이 편하게. 절반의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뭐 할 거예요? 제곱할 거죠. 얘도 2분의 루트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2루트로 할게요. 2루트. 절반에 부호 바꿀게요. 그럼 얼마 돼요? 이거 되죠. 제곱하면 제곱까지 하면 루트 2가 되고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뭘 뺄 거야? 5를 뺄 거잖아. 그럼 니들이 봤을 때 니들이 판단을 해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하고 x, y의 항이 없으니 이걸 우리가 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건데 계산해 봤더니 지금 현재 이 상태 얘가 지금 뭐의 상태일 거야?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 꼴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음수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이 될 조건이라고 그래요. 원이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원이 존재하겠다는 얘기는 도형의 길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반지름을 제곱했을 때 반드시 무슨 수로만 존재해야 돼? 양수로만. 반드시 양수로만 존재해야지만 원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0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점원이라고 그래요. 점이야, 점. 반지름이 0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0인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음수지. 그러면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허원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어? 허원이라고 그래. 자,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어디 나왔냐면 거기 맨 밑에 포커스가 돼 있을 거예요. 실원, 점원, 허원. 실원, 점원, 허원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원이 돼야 된다. 실원이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 4번 문제 한번 봐봐. 자, 보기 4번 문제 보시면 거기 보기 4번 1번 문제 볼게요.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자, 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잘 봐. 일단은 반지름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지금 실원일 거야, 허원일 거야, 점원일 거야. 요 상황 자체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반지름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겠어? 절반 땡기면 중심이 얼마짜리야? 1, 중심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할 거지. 그러면 일단 더해서 5가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에 나오는 k 플러스 1을 딱 빼줄 건데 정리했더니 얘가 4-k가 돼요. 근데 반지름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요. 그러니까 k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4보다 작아야지만 원이 존재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니? 원이 되는 상황까지 정리됐니?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실판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거기 일단 한 번만 읽어볼게. 그 박스 안에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간에 보면은 뭐뭐의 유형별 증명 보이지? 한 번만 읽을게요. 그냥 위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걸 쓰진 않아. 쓰진 않아. 직접적으로 이걸 묻는 문제가 출연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자, 하지만 익혀온 모습을 이랬대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사이 거리의 절반을 쭉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 되게 디테일하게 좀 잘 나와 있어서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교재 선택했는데 사실 너희들이 풀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집이야. 문제집 자체는 좀 어려운 문제집인 건 맞고 내가 여기서 뭐가 지금 디테일해서 나왔냐면 그 밑에 특강 해설이라고 해서 막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세요. 증명 첫 번째 증명.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대.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원이 있어. 지름의 양 끝 지점이 존재. 자, 여기서 A라는 지점, 여기서 B라는 지점.
얘가 지금 현재 지름의 양끝점이야. 지름의 양끝점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거거든. 이 원 위에 A와 B는 되지 않아야 돼. 당연히 A, B는 아닌 거야. 어떤 한 점을 딱 잡아. 점을 딱 잡았대. 그러면 여기 지름에서 현우야 요렇게 선을 탁 그었어. 무슨 삼각형이 나와? 반드시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잘 생각해볼까? 여기 있든 요 위에 어느 지점이 되든지 간에 내가 점을 탁 잡아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요렇게 존재하는 얘도 반드시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뭐 요렇게 있다고 해서 요렇게 만들어도 또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결론은 이거야.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무슨 삼각형이 존재하냐?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 자,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이 원문제를 풀었는데 직각삼각형이 튀어나왔어. 이상하잖아. 왜 갑자기 직각삼각형이 나왔을까? 직각삼각형이 존재했다. 다시 직각삼각형 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반드시 한 개 존재한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잘 생각해봐요. 삼각형은 어떠한 삼각형이 되든지 간에 너를 밖에서 접하는 외접원을 하나 가져.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져.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건 너의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잖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빗변에 무슨 점이? 중점이. 빗변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이 빗변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데 다시 얘기하면 얘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 그래? 외심이.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가지고 원도 찾았고 외접원의 중심도 찾았고 그 원 자체가 외접원일 거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하나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왜 여기서 선생님 왜 직각삼각형이 그렇게 중요해지네요? 직각삼각형이 딱 존재하면요. 내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원도 나오죠. 근데 도형이잖아.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도형이야. 도형. 자, 도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면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삼각비도 쓸 수 있죠. 특수각이 주어지면 삼각비도 쓸 수 있죠. 내 말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파트를 잠깐 읽고 넘어간 거야. 자,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해요.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한데 뭐 이걸 굳이 외워라 이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했을 때는 반드시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특히 심화 문제로 갈수록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자. 자, 거기 그럼 익힘이라고 되어 있는 대표 문제들만 풀고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음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1번에서 1번 문제 보자. 소괄호 1번에 C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마이너스 2고요. 자, 이거를 뭐로 하시겠대요? 중심이요. 자, P점이 하나 있는데 6,1을 지나세요. 이걸 지나는 원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자, 여기서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준 게 뭐가 있냐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는 거 하나 알려줬지. 이런 식 하나 나와. 기본형이라고 그랬어. and 뭐 이렇게 되는 식도 알려줬어. 조금만 집중해라.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라는 식도 알려줬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한 경우니까 좀 제외하고. 왜? 원의 중심이 어차피 뭐일 거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 어차피 뭐일 거예요? 0,0일 거니까 이건 좀 제외하고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상황을 봐봐. A랑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중심이잖아.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 내가 중심을 알아. 중심을 알아. 문제 조건에서 중심이 존재했어. 그러면 뭘로 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표준형. 원의 중심이 출현했어. 중심이 출현했어. 그러면 표준형. 자, 이런 상황은 중심 가지고는 식을 세우기가 힘들지. 내 말 이해되냐? 내 말 이해되냐? 요렇게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점 3개가 뭐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그냥 얘는 뭐냐면 원 위에 세 점을 할 때.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때 선택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도 문제를 보세요. 뭐를 중심으로 하겠대요? 3,-1을 중심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나는 그냥 딱 머릿속에 아 얘가 중심이 출현했네.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표준형으로 식세우면 되겠다. 접근을 이렇게 가시라고. 뭘 쓰지 막 이렇게 막 혼란을 겪지 말고 원의 중심이란 얘기가 딱 나오면 표준형으로 식을 세울 거다. 자 그럼 식 세워보자. x-3의 전체 제곱이 되시고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반지름을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만들면 되지. 자 근데 이 p가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p를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대입.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는 거야. 6 집어넣었으니까 3제곱 1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3제곱 얘가 r제곱. 그러면 9가 될 거니까 r제곱이 얼마짜리야? 18짜리가 되지. 자 따라서 너에 대한 식이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18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됐니?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 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A라고 하는 점이요. 자 마이너스 4,0이고요. B라고 하는 점이 2,6이에요. 자 그럼 얘가 지름의 무슨 점이 됐대요? 이거가 지름의 양끝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무슨 삼각형을 떠올리라고 그랬어?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일단은 떠올려. 그리고 지름의 양끝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에 이 두 점 선분 AB의 무슨 점? 중점. 선분 AB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원의 중심.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점 찾아봐. 중점은 두 개 더해서 평균 내는 거지.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2고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랑 6의 절반이니까 3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원의 중심 나왔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까랑 똑같이 식 세우시면 되죠. 그럼 식 세워볼게.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r 제곱이 되시는 거고 얘만 찾으면 되잖아. 얘만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얘나 다 얘가 뭐 하는 점이야? 지나는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 대입해. 그냥 얘를 대입해야 되고 얘를 대입해야 되고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3제곱 되니까 여기가 3제곱이고요. 0제곱이니까 똑같이 3제곱이죠. 얘도 지금 얼마짜리예요? 18짜리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일단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자. 계속 좀 돌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2번 문제 보면 자, 2번에서 1번 문제 보자. x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는 0인데 너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뭐라 했냐면 4,b짜리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했대요. 자, 그럼 이건 되게 단순하죠, 이제.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중심이랑 반지름만 찾는 거잖아. 그냥 중심만 찾자고. 개수 절반 땡겨. 얼마야? 중심이 A가 되는 거지. 너의 개수의 절반은? 부호 바꿔야 되지? 얘가 뭐랑 같아? 그러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B가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구하러 갈 거예요. 반지름의 제곱은 얘를 뭐 해야 돼요? 제곱. 그럼 얘가 지금 4짜리니까 제곱하면 16.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 9. 있어 없어 상수함? 없으니까 이걸로 끝나지.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가 된 거야? 25.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가 되겠어? 5. 자, 됐죠? 그래서 R과 R이 5까지 해서 다 더하시면 12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까지만 하고시죠. 자, 점이 3개가 있대요. 그럼 아까 내가 3점 나왔으니까 뭘로 넘어가라고 했어? 일반형. 다시 중심이라는 것과 반지름이 같이 동시에 나왔어. 중심 나왔어? 표준형. 중심이 아닌 다른 3점이 나왔어? 일반형으로 가라고. 길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뭐뭐 있는지 보죠. 3점이 0,1도 있으시고 1,0도 있으시고 2,1도 있으세요. 그럼 이거 좀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노가다야. 이건 노가다야. 일단 일반형의 꼴을 먼저 생각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c는 0인 형태를 일단 만들어놔. 그리고 점을 하나씩 대입해. 자, 0 넣고 1 넣었어. 그럼 여기도 0 넣고 여기도 1 넣은 거니까 b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0이라고 식이 하나 나오죠. 이해돼? 여기다 0 넣었어. 0 사라지지. 1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1 넣고 1 남았네.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넣고 0 넣자. 1 넣고 0 넣고 그럼 1 넣었으니까 여기 1 남을 거고 1 넣고 0 넣었으니까 a 플러스 c라고 하는 애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넣고 1 될 거야. 2 넣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4 되고 1 될 거니까 5 되겠지. 2 넣고 1 넣었으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라는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 싸그리 뭐 하면 될까? 연립. 싸그리 연립해.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야.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2a가 얼마 되니? 마이너스를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요. 그럼 a가 마이너스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c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넘어 1 되니? 그럼 c가 1인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b가 얼마 돼요? 그러면 이렇게 a, b, c가 나왔으니까 원방은 어떻게 만들어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이라는 원방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니? 판단만 해보죠. 중심이 얼마짜리인가요, 그럼? 중심이 1,1이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얼마 빼? 반지름 1. 됐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거 하죠.